공인인증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자, 공인인증서가 뭐고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듣고 와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증서 프로토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인터넷 뱅킹을 하는 분들이 있죠.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걸 받는다라는 걸 한 번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자, 은행에 있고 은행 컴퓨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내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해서는 뭐 조회를 하거나 어떤 입출금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접속을 해야 되겠죠. 저는 보통 농협을 많이 쓰는데, 농협에 접속을 하면, 그리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일반 아이디로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은행 거래는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아라 해요. 그래서 내 프로그램, 내 컴퓨터에다가 인증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죠. 설치하게 해서 내가 정상적인 거래를 공인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받은 다음에 그 인증키를 가지고 은행에서 거래를 하라. 그랬을 때 처음에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인증 화면을 보여주게 되죠. 인증 화면을 보내주게 되고 내가 어떤 거래를 통했을 때 바로 인증키라고 하는 인증키를 집어넣어야만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런 작업을 수행한다. 그랬을 때 이 은행에서는 여러분 컴퓨터, 고객 컴퓨터에다가 바로 공개키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쓰는 거죠. 공개키. 그 은행은 바로 이러한 형태의 공개키 알고리즘을 써서 그 인증받은 키를 공인인증기관에 등록을 한 다음에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공인인증기관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건 공개키 알고리즘을 쓴다는 거고 바로 은행에서 공개키 알고리즘을 하나의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는 뭘 쓰게 되냐고 공개키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 고객에서는 뭐가 된다? 개인키, 즉 비밀키를 써서 작업을 하게 되죠. 중요한 거는 바로 이 공개키는 공개가 되는 거고 서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서명, 전자서명. 그러니까 내가 거래가 일어났어. 내가 어디다 입금을 시키고 싶어. 어디다 돈을 결제하고 싶어. 그랬을 때 최종 입력하는 키가 바로 개인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공개키를 갖고 있고 내가 개인키를 써서 은행에다 어떤 형태의 인증키를 보내면 개인키를 보내면 은행에서는 받아서 저 사람이 제대로 서명한 거 맞네. 그래서 어떤 거래 메시지를 처리해주는 이런 작업을 수행한다. 자, 이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고 지금 요 화면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요. 요 화면에 대한 것과 요 인증기관에 대한 설명을 책에 있는 내용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썼던 그러한 인증서 프로토콜이에요. 최희준이고 금융결제원이라고 하는 발급, 인증기관에서 은행, 신용 때문에 만료일자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인증서 보기, 인증서 찾기, 삭제, 인증서 암호를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가 인증서 암호를 집어넣어야 내가 예를 들어서 A의 1, 2, 3이다. 물론 이거 갖고는 안 되죠. 좀 많이 길게끔 요구를 하죠. 집어넣으면 로그인도 되고 또 들어가서 돈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때 뭐 보안 카드라든지 아니면 OPT 카드를 넣어서 번호를 넣어서 최종 돈을 보낼 때도 다시 한번 입력하게 하죠. 자, 이것이 바로 인증서에 해당되는 거고 여러 개 은행마다 여러 개를 가질 수가 있지만 저는 농협 거를 선택해서 쓰니까 거기에는 이제 이동식 디지털 되고 보안 토큰도 되고 스마트폰도 되고 저장된 USB도 되고 뭐 휴대폰도 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에 있거나 사무실에 보통 고정적으로 있는 분들은 이제 컴퓨터에다 해주는 게 좋고 이동하면서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이나 뭐 휴대폰 혹은 저장 토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인증서를 보니까 이걸 자세하게 눌러본 거예요. 보기 했더니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오죠. 버전, 일련 번호, 서명, 알고리즘, 발급자, 유효기간, 발급 대상. 중요한 건 공개키예요. 공개키가 RSA로 나와 있고 공개키는 2048프 2048비트 단위로 손도장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SHA, 해시 함수죠. 손도장이라는 것은 결국 전자서명이라는 뜻이에요. 그거의 파라미터 여러 가지 값들이 이렇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공개키는 공개된 거니까 은행에서 갖고 있는 거를 공개한 거야. 여기다가 내가 비밀키 인증번호, 즉 요 인증번호, 인증서 암호를 넣어줘야 이거랑 맞물려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다 공개하는 거죠. 공개키 알고리즘은 두 개의 키를 쓰잖아요. 공개키와 개인키 혹은 비밀키라고 하는 걸 두 개가 짝에 맞춰야 올바르게 활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요 내용에 대해서 책의 내용을 살펴보죠. 자, X509 인증서라고 그래, 이거를. X, 규정이죠. 문서화된 규정에서 인증서는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내용들로 구현이 되어 있느냐를 쭉 정의한 프로토콜 문서입니다. 약속하고 있는 문서죠. 이 규정대로 하면 어디서든지 기본적인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표준서가 X509. 자, 우리 특징을 일단 살펴봐야죠. 사용자와 사용자 신분이 공개키에 연결해준 문서로 인증기간의 비밀키로 전자서명이 생성된다. 이 전자서명이죠, 이게. 인증서는 대상에 공개키를 묶어주는 역할을 하며 변조를 막기 위해서 서명을 추가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 안에 서명이 들어와 있지는 않다는 얘기야. 비밀키가, 공개키만 들어와 있지 이 비밀키가 들어와서는 안 되지. 이걸 보면 다 쓸 테니까. 그 얘기입니다. 인증서는 사용자 공개가 실제로 사용자의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성에 대해서 키를 하나 주고 하나를 내가 스스로 쓰겠죠. 여기서 생성을 해서 은행에다가 공개키를 보내주고 나는 개인키를 가지고 있으면서 얘가 이제 거래를 요구할 때마다 공개키를 보내게 될 거고 그 공개키를 내가 서명을 해서 보내게 되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공개 기반 구조에서 인증서의 발행은 사용자, 얘가 사용자가 되겠고 얘가 서버가 되겠고 얘가 인증기관이 되겠네요. 세 개가 존재한다. X509 인증서는 대칭키 기반 구조다. 그러면 틀려. 공개키 기반 구조입니다. 사용자 서버에게는 사용자 신원, 서버의 적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증기관에서 이러한 작업을 발행한다. 인증서 프로토콜에 관련된 프로토콜을 살펴보겠습니다. OCSP, SCVP, LDAP. 자, 요거는 인증서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뭐냐? 다음 설명했을 때 이건 어떠한 인증서 프로토콜의 하나의 기술이냐? 요거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맞는 거 찾아라.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OCSP라고 하는 것은 인증서 페이지 목록이 있죠. 내가 은행이 A라는 은행에 있고 B라는 은행이 있고 C라는 은행이 있겠죠. 그러면 내가 하나의 은행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은행을 써서 인증을 받아서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A, B, C 은행에 대한 인증서가 목록이, 인증서 유효기간이 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 A라고 하는 게 B라는 것, C라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CRL, 인증서 폐지 목록. 중요하다. 인증서 폐지 목록이 바로 개인적으로 관리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시기에서는 그 목록을 지원해 주기도 한다. 그것을 또 검색하기도 한다.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프로토콜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OCSP는 인증서 폐지 목록의 갱신 주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폐지나 효력 정지 상태를 파악하여 사용자의 실시간의 인증서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이 A라는 것이 폐지됐는데 이거 쓰면 어떻게 돼? 이거 안 돼. 유효 기간 끝났어. 쓸 수 없어. 물론 인증기간이 있죠.
인증기관에서 이제 허락을 받아서 이제 받았겠죠. 발급을 받은 자료요. 거래를 하려고 했더니 이거는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연결이 돼 있는데 이거는 지났어, 끝났어, 사용할 수 없어. 이걸 통보해 줘야 되잖아. 그죠? 그런 형태의 프로토콜을 OCSP라고 한다. 내가 CER을 어떤 사용을 했어요. 폐지된 목록, 유효기간이 지난 거. 유효기간이 이상이면 지나지 않았으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 거를 어저께 유효기간에 지난 거를 지금 사용하려고 봤더니 아니야, 그건 안 돼. 이렇게 통보해주는 프로토콜 OCSP. 됐죠? 그 다음에 OCSP는 CL을 통해서 검증만 할 뿐이지 발급 경로에 대한 검증이나 C에서 발급 당시에 정책이 변경되어 있을 때 정책,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을 하려고 봤더니 야, 이거 안 돼. 인증기간에 이건 안 돼. 사용할 수 없어. 이것만이 해주는 게 CRL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어떤 겁니까? 상태 검증, 전장세 발급 경로나 발급된 그 경로나 시에서 발급 당시에 정책이 변경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 어떤 변경사, 나는 동그라미로 알고 있는데 얘는 세모로 변경이 됐어. 기술이라는 건 보안 기술이라는 것은 항상 고정적인 것은 위험한 거죠. 계속 공격이 이루어지니까 그걸 좀 더 해결하기 위해서 점점점 버전업 시키고 프로그램이나 관련된 데이터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꾸게 된 내용이 적용이 안 됐어. 그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서 변경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까지 지원해 주는 게 바로 SCV다. 그러니까 정책 변경.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서 SCV는 기존의 OCSP와 연동을 하는 겁니다. 그죠? CRL이 들어왔는데 안 돼, 통보해 주는 거지. 그것이 OCSP라고 하면 그것과 같이 연동을 하는 거야. 포함되는 관계라는 얘기죠. 별도의 기술이 아니라 이 기술을 가지고 좀 더 개선, 정책 검증까지, 정책에 대한 내용까지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토콜이다. 사용자를 대신해서 서버가 인증 경로 발견해주고 인증 경로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좀 더 편하게, 좀 더 자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다 보세요. 자, 이게 아니라 정책 이거는 이제 일방적으로 제안을 한다면 SCV는 두 개 인증기관과 개인기업이 있다고 하면 정책 변동과 실시간 변동이 계속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나는 은행과 거래를 하고 싶은데 폐지된 목록이야. 인증기관을 거쳐야 되니까. 아니야. 보낸 게 OCSP. 정책 변동과 실시간을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SCVP. 자, 여기 비밀키를 쓰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인증기관에서 보내온 거죠. 그죠? 거래가 이루어진 건 아니니까. 정당한 인증기관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기가 공개키가 아니라 여기가 공개키입니다. 내가 은행에서 거래를 할 때는 로그인 할 때라든지 아니면 돈을 보내려고 할 때 최종 집어넣는 건 공개키 알고리즘의 비밀키, 즉 개인키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프로토콜을 사용할 때는 정확한 인증기관인가를 나의 입장에서는 확인해야 된단 말이야. 내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서는 비밀키고 여기서는 공개키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인증서 대상을 포함시켜서 디스크, 어디든 저장 장치에 저장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LDAP는 X509를 근거로 디렉토리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통신 프로토콜이다. 그러니까 얘가 관리하는 디스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개인적인 거는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나 혼자 쓰는 거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인증서 프로토콜이 은행들마다 다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디테일 사항들이 많이 존재할 거라는 얘기죠. 데이터가 많다는 얘기지. 그러면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데이터에 저장된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걸 추출하기도 하고 갖다 쓰기도 하고 필요할 때 삭제도 해야 되는 이러한 작업들을 필요로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OCSP나 SCVP가 할 수 없고 바로 그러한 것들, 즉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해주는 그런 RDBS가 있잖아요. RDB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그러한 프로토콜이 바로 LDAP다.
X509 근거로 한 디렉토리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엔 통신 프로. 데이터베이스가 핵심이죠. 디렉토리 정보를 등록하고 갱신. 그러니까 이런 인증서 폐지 목록과 인증서에 관련된 개인, 기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통신 프로토콜이다. 오픈된 프로토콜 운영체제나 기타 그룹웨어 제품들이 지원한다. 여러 곳에서 사용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증기관에서 저장된 이런 대상들을 디스크에서 저장을 할 것이고 저장된 이런 인증서들은 여러 개가 존재하고 관련된 데이터들이 많이 있다면 그거를 LDAP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세히 책에 있는 내용을 보죠. 인증서 폐지 목록의 갱신 주기성 문제를 하기 위해서 폐지나 효력 정지 상태를 파악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사용자가 폐지된 목록을 쓰면 넌 안 돼 이렇게 알려주는 형태의 프로토콜이 OCSP. 인증서 유효성을 확인하는데 인증서 폐기목록과 OCSP 두 가지 인증 방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증서 폐지 목록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OCSP고 인증서 폐지 목록은 무료예요. 무료. 그런데 OCSP는 좀 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료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데 무료냐 유료 차이만 보면 어떤 것이 더 기능이 많이 서비스를 해주느냐 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이나 현금 관련 부분의 자동이체나 보험, 증권거래에서는 보통 OCSP. 주요한 금융 형태에는 다 OCSP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SCVP는 OCSP는 시야를 통한 상태 검증만 한 바로 정책이 변경되었을 때는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했던 내용, 앞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죠. 그 다음 LDAP는 X509를 근거로 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기 위한 통신 프로토콜이고 디렉토리의 정보의 등록, 갱신, 삭제, 검색을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통신망을 이용한 이메일 주소나 이용자 정보를 검색하는데 주로 사용하는데 바로 이러한 바로 인증서 프로토콜에 관련된 것으로 많이 사용한다. 중요한 거는 요건데 LDAP는 기존에 사용했던 뭐 오라클이나 MySQL이나 썼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보다 검색 속도가 빠르지만 자주 변경되는 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LDAP보다 RDBMS 좋다. 왜? LDAP는 인증서가 1년이든 6개월이든 그러니까 관리가 되어지는 거니까 매번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자기 개인 사용자가 인증서 번호를 매번 바꿀 수는 있어요. 매일 바꾸면 자주 변경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 근데 일반 쓰는 RDB에는 상품이라든지 거래처 정보라든지 회사 쓰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들은 계속 갱신이 되지 않습니까? 변경이 되고 관리되고 실시간으로 계속 변경되는 거는 RDBMS를 써야 되지요. 그러니까 LDAP는 RDBMS에 비해서 검색 속도가 빨라. 자주 변경되는 관리하는 것은 요거를 사용한다. 요거를 바꿔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잘 기억하자. 전화번호 조회, 회사 내 부서 또는 직원 정보 조회, 도서관에서 도서 정보 조회 등의 검색 유제 서비스인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조회하는 정도로 수정하고 삭제하고 변경하고 하는 것들은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로 적용하기 때문에 인증서 프로토콜, 즉 CRL, 인증서 목록을 관리하기엔 상당히 좋은 것이다. 공인 인증기관은 LDB 서버 요성을 검증해서 인증성 폐지를 올려 CRL 정보 어느 관사 검증하시도록 하고 있다. 인증기관에서 이제 주로 사용을 권장하는 DB 관리 프로그램이 바로 RDAP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하고 요거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그럼 읽어보죠.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어. 공인인증서는 공개키와 소유자와 연결시켜주는 전자문서로, 약간 이상 없죠. 오늘날 사용되는 대부분 인증서는 X509를 쓴다. 버전 3. 반드시 기억해야 돼. X509 기준을 따른다. 두 번째, 공인인증서 기본 영역은 버전, 일련 번호, 서명 알고리즘, 소유자명, 사용자의 비밀 키가 아니지. 절대 그 인증서에는 공개 키만 오픈되어 있지 개인 키인 비밀 키는 절대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
틀렸어. 이것 때문에. 누구나 사용자 인증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공개키를 획득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인증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인 인증 기관만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허가된 인증 기관에서 하는 것이죠. 4번 금융이나 현금 관련 부분의 자동 이체나 신청이나 보험 증권 같은 데서는 LDAP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한 게 아니라 OCSP라는 게 있죠. 자, 요 LDAP가 뭔지, OCSP가 뭔지 기본 강의에서 들었죠. 요 두 개를 정확히 구분해야 되고 이 OCSP가 바로 금융이나 현금 관련 부분에 이런 것 같은 것에 안전을 요구하는 그러한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틀린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요게 맞는 거고, 두 번째는 요게 틀린 거고, 세 번째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틀린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만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